네, 오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그러니까요. 그런 하루입니다. 자, 오늘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얼마나 올리게 될지, 또 이것이 우리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희 긴급으로 진단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의 이경민 투자전략팀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죠. 오늘 네네. 9시에서 10시 사이게 되면 기준금리 결정이 우리 뉴스로 받아볼 텐데, 팀장님이 보시기에는 오늘 근데 또 시장에서는 빅스텝, 우리나라로 따지면 50bp는 사실 두 번 연속에 올리는 경우는 역사적으로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네. 어떻게 예상하는지, 그리고 오늘 증시에 또 어떤 영향을 줄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일단은 미국도 지금 고강도 금리 인상을 이어가고 최근 컨센서스를 보면은 11월 달에는 75bp, 12월 달에도 75bp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국은행도 최근 행보를 봤을 때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유가가 다시금 올라오면서 10월 물가 정점에 대한 논란도 큰 사항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봤을 때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시에 미치는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해 본다면 그동안 하는 총재가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는 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장의 충격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 그보다는 최근 시장 흐름들을 뒤흔들었던 환율이나 아니면은 미국 채권금리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50bp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이미 시장이 알고 있고 또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두 달 연속 합치면 이제 100bp 올리게 되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진짜 빡빡한 삶이 시작된 것 같아요. 아까 네, 이제 빡빡한 삶이 코멘트 중에 환율을 말씀을 하셔갖고 예. 환율이 네. 정말 이 50bp를 가능하게 되면 안정을 네. 찾을 수 있을지, 근데 미국의 달러가 워낙 강건하다 보니까 그 기대를 가져갈 수 있을지 좀 저도 한번 추가적으로 궁금하기도 해요. 일단은 최근 금통위 시점을 전후로 해서 흐름들을 보면은 금통위 금리 인상 이후 전에는 금리 인상 직전까지는 채권이라든지 환율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하다가 금리 인상을 결정한 뒤에는 좀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특히 10월 달에는 미국 여는, 그러니까 FOMC 회의가 없다 보니까 당분간은 미국과 한국 간의 금리 차가 좀 줄어들었다는 부분, 그런 것들로 인해서 환율 시장이 좀 안정을 찾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내 변수뿐만 아니라 국내 변수보다는 해외 변수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채권금리 급등세, 달러 인덱스 강세,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들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이 픽 이벤트가 끝났다라는 안도감,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단기간이라도 좀 안정을 찾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결국에는 전반적인 경기 흐름이라든지 또는 미국의 통화정책 스탠스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단기적으로는 안도감을 줄 수 있는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금통위에서 또 기준금리를 또 올리게 되지 않을지, 얼마나 더 올릴지를 듣고 이제 총재 코멘트에 또 시장이 반응을 할 것 같아요. 간밤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미국과 네. 또 영란은행 총재가 한마디씩 할 때마다 시장이 굉장히 예민하게 그러니까요. 받아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어떤 코멘트가 나와서 또 금리 인상 기조를 얼마나 또 높게 이어갈지가 관심일 텐데 예상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는 연말까지는 3.5%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 1분기, 23년 1분기까지는 한 번 더, 그러니까 한 번 남은 금통위에서는 50bp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고 내년 1분기 중에는 한 번 더 25bp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금리 인상 금리 레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들이 시장의 압박 요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저는 통화정책의 정점을 향해 가면 갈수록 아마 시장은 통화정책보다는 경기에 좀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통화정책에 일비하고 시장이 굉장히 휘둘리고 있다는 점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시장 상황들이 좀 녹록지 않다. 예전 같았으면은 통화정책, 물가에 대한 변수들은 좀 수그러들고 경기에 대한 변수들을 반영을 하면서 저점을 잡아갈 텐데, 아직까지도
그리고 통화정책, 물가, 경기 이 세 가지 뭐 사면초가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들이 시장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긴축의 어떤 정점을 보이려면 결국 또 물가가 빠르게 안정을 찾아줘야 되는데 뭐 내일 예정되어 있는 미국의 물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CPI가 뭐 헤드라인은 내려올 것 같지만 코어는 올라갈 수 있다. 즉 핵심 물가 지수는 오히려 전날보다 더 올라간다라는 우려가 있어요. 이걸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지금 블룸버그 컨센서스 기준으로 보면 코어 CPI는 6.5, 그러니까 한 3월 고점 수준까지 갈 수 있다. 그리고 클리블랜드 연회에서 발표하는 인플레이션 나오 기준은 6.6, 3월 고점보다 높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고용 지표와 이번 주 매일 밤에 있을 물가 지표에 대한 경계감들이 시장을 더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11월 75pp 금리 인상은 거의 기정사실화되었고 12월 75pp 금리 인상 가능성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다는 점들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좀 긴 호흡으로 바라본다면 아직까지도 물가, 통화정책에 대한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점들이 시장의 추세를 더 견고하게, 그러니까 하락 추세를 더 견고하게, 더 부담스럽게 무겁게 만들고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단기적으로는 11월, 12월 연속적인 75p 금리 인상 가능성을 빠르게 반영을 했다면 오히려 조금만, 그러니까 컨센보다 크게 상회하지만 않는다면 잠시나마 안도할 수 있는 단적인 예로 지난 주말에 있었던 삼성전자와 LG전자 실적을 들 수 있겠는데요. 이 실적은 굉장히 부진했지만 우려했던 것보다 걱정했던 것보다는 좀 낫네라는 심리만으로도 증시가 좀 주가가 반등을 하고 상승 반전을 하기도 하는 등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던 것처럼 이번에도 큰 흐름에서는 압박 요인이 더 커졌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심리적인 변수에 있어서는 이미 11월, 12월 75p 금리 인상 가능성은 상당 부분 선반영했고 이 빅 이벤트가 지나갔다는 안도감들이 좀 반등을 일으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조금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결과를 보고 좀 더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물가가 예상보다 크게 상회하지만 않는다면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경제방송 최초로 현직 두 분의 투자전략 팀장을 모시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경민 팀장께서도 말씀 속에서 제가 귀에 꽂힌 게 생각보다 녹록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건 증권사들도 지금 컨센서스 계속 다시 낮춰서 수정하는 거랑 비슷한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녹록지 않다라고 네. 말씀하신 거. 근데 이제 증시는 바닥을 못 잡고 있고 지지선도 어딘지 확인이 안 되고 우리가 계속 기대를 가졌던 건 그래도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정치적인 어떤 입장들이 있었다면 이것이 해소되고 나면 금융시장도 좀 안정을 찾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가능할까요? 지금 다른 상황들이 녹록지 않아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중간선거 이후에 시장의 안정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 대신증권에서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간선거 이후에 뭔가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인플레이션 억제 법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또 2차적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결과에 따른 기대감들을 더 높이거나 아니면 또 실망하거나 그런 등락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나올 건 웬만큼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이 좀 더 증폭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컨센서스 기준으로 올해 4분기 미국 GDP 성장률은 전년 대비 0%입니다. 삐끗하면 역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 그리고 또 내년 1분기, 2분기에는 유럽도 역성장이 가능하다는 전망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지금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까지도 통화정책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보이는 거는 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 다음 스텝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들이 반영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 소화해 나가는 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올해 말 내년 초까지는 시장을 굉장히 조심하게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경민 팀장께서도 솔직한 어떤 전략이랄까요? 네, 공감되는 말씀이셨어요. 중간선거 이후에 기대감 많이 낮아졌다. 녹록지 않은 시장입니다. 지지선이 어디인지 저희 계속해서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